자, 우리 흥겹게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김기동입니다. 볼륨 좀 높여주시고. 자, 페미밸런스 플러스입니다. 이거에 제가 워딩을 락락이라고 붙였어요. 하나의 락은 락토바실러스고 또 하나는 락토페린입니다. 지금 질유산균제가 춘추 전국시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펜도필러스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 보면 이걸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산부인과 시장으로 풀렸던 락땡땡 듀오라는 제품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유형의 제품인데 다 직구해서 이걸 먹어요. 왜냐면 가격은 절반, 용량은 2배, 4배가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특화된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페미밸런스 플러스. 이 플러스가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면역에 큰 영향을 하는 그런 제품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뭔가 특이한 게 필요하다. 이런 그림이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저 빨간 게 락토페린이에요. 그 원형으로 구슬처럼 은색이 철분이고요. 그래서 이 락토페린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 질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분과의 전쟁에 있어서 철을 뺏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들이 철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철이 있어야지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이렉트하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역 세포들을 불러오는. 그래서 철을 뺏어 와가지고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죽이기도 하고 여러 면역 세포를 지금 그림처럼 불러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이언 워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락토페린하고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시데로포하고 철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Fe3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전자가 3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Fe2가 Fe3로 되면서 이 일렉트론이 하나 빠지면서 세균에서는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러스티사이아닌을 통해서 사이토크린 액티베이션 되고 결국 세균도 인간하고 똑같이 ATP라는 거를 만들어야 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DP가 ATP로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그 환자들 보면은 생리 끝난 직후에 질염이 확 나빠지는 거 자주 보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철이 무한정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에서 일렉트론을 또 뺏어와서 일렉트론이 이런 그 미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서 이루어지는 ATP 신세시스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락토페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락토페린의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티칼시노제닉이 있고 리제너레이티브, 엔티마이크로바이알 그리고 이뮤노로직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라이와 락토페린의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보면 이 논문을 보면 락락 조합은 노블 이피션트 세라피틱 스트래터지다. 굉장히 괜찮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여러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들, 사이토카인이 아니라 펩타이드들인데요. 얘네들이 락토페린 주로 그람 포지티브나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에 효과적이다라는 논문이고, 그리고 양수 검사하기 전에 락토페린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여러 사이토카인 중에 보면은 인플라메이션 유발하는 것도 있고 인플라메이션을 방지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하거나 할 때는 락토페린을 좀 미리 복용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락토페린 요법이 얼터너티브 세라피로 인정할 만하다. 이건 이제 두퐁사에서, 이 제품 자체가 두퐁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덴마크에 있는 두퐁사에서 나온 건데, 그 회사에서 그거 한 건데, 이 제품이 바로 페미밸런스 플러스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LA14, 그 다음에 랩노소스 HN001을 먹으니까 박테리아 바지노시스가 좋아지더라. 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잘 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제가 승률 90%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 설명용 자료를 적극 활용을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질염에 자꾸 걸리죠?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유산강균의 약화, 즉 유익균과 유해균과의 사이에 있어서 밸런싱이 깨져 있는 거죠. 유산강균이 하는 역할은 4가지 역할을 해서 질염을 예방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질의 그 디펜스를 책임지고 있는 3대장이 있는데 1번이 유산강균, 2번이 에스트로겐, 3번이 면역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산균들은 락틱 애시드를 대사산물로 내죠. 그리고 애시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펩타이드, 그 항생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필름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대사 중간에 특이하게 과산화수소를 내가지고 세균을 박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의 약화죠. 우리의 몸에는 항상 이 경계선 부위 있잖아요. 피부라든가 점막 같은데 외부의 세계와 내 몸만의 세계에 경계선이 있는 게 마치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들이 덴드라이틱 셀 또는 여러 마크로파지 이런 애들이 쫙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화되면은 당연히 질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페미밸런스 플러스를 먹였더니 이런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주간 먹였거든요. 중요한 건 2주 이후에도 락토바실루스가 증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하고 위에서 2개가 락토바실루스가 증식한 거, 얘들은 컨트롤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증식했나 봤더니 애시도필러스 LA14균은 318%, 그다음에 랩노소스는 568%가 증식됐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2주간만 먹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2알씩 2주간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토바실루스 제제를 원장님들이 권유하실 때 한 3달 정도는 드셔야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주만 드셔보세요. 근데 포장 단위가 1달이니까 요 한 통만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또 구매를 하세요 하시는데 재구매율로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2주 이상, 1달 정도만 구매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90%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논문인데 얘들은 또 보름간 1알씩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대조군들은 누젠티 스코어가 5.1에서 5.14로 증가했는데 페미밸런스는 2.0으로, 3.0으로.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 STD12 정도 하고 또 이 그람스테인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람스테인의 누젠티 스코어가 매겨지는 검사센터도 있고 아닌 검사센터도 있는데 이거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검사센터에 누젠티 점수를 내주십시오. 리포트로. 그게 1,500원짜리 검사지만 솔직히 저는 STD12 정보다 그람스테인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TD12종 검사하실 때 원장님들 애매하실 때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양성이 나왔을 때 또는 그것 때문에 아지스로마이신을 줬는데 또 검사했더니 또 양성이 나왔을 때 또 환자들이 이런 거를 권유해도 이런 검사를 해도 되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 STD12종 검사에 대한 검사 테크닉도 사실 권유하는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TD12종 검사의 의미는요, 가드네렐라나 이런 거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짜로 섹슈얼리 트랜스미티드 인펙션이 있는지, 당신이 냉이 많다고 왔는데 진짜 냉이 많은 게 질염인지 아닌지, 또 성감염성이 아닌지, 당신이 정상인지를 구분시켜주기 위해, 당신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검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지십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내용으로 오셨는데 이게 실제로 질염이고 병원성인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납득을 잘 하십니다. 이거 반대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DNA 수도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러한 그 철분 전쟁 때문에 하는 거고 생리 때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고 환자분들이 사실 이거 보면 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못 하시지만 아, 뭔가 근거 중심적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락토페린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 질 점막, 자궁 경부, 자궁 내막 다 모두 군대들이 특이한 군대들이 이렇게 다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페린은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한다. innate and adaptive. 그러니까 선천, 후천 면역.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게 뭐 뉴트로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NK 세포라든가 마크로파지 또는 덴드라이틱 셀 이런 것들이 선천 면역이고요. 후천 면역은 이제 신호를 얘네들이 또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뒤에 큰 형님들을 불러옵니다. B셀이나 T셀 같은 거, 즉 엔티바디나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것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락토페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락토바실루스라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는 환자한테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락토페린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들께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태리에서 수입되기 직전에 작은 근종을 줄여주는 영양제가 곧 들어올 겁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게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델피, 그리스어고요. 히스테라. 이거는 히스테리아가 이제 이 노천의 히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궁에서 기인한 거예요. 음부라는 것도 자궁. 돌핀이 돌고래잖아요. 여기서 기인했다고 그래요. 자궁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역습 시대예요. 초경 나이도 2060년대에 비해서도 한 4년 정도 짧아졌고요. 그러니까 중3이나 고1 때 하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한다는 얘기인데 또 결혼도 안 해요. 애도 당연히 안 낳죠. 올해 30만 건이 무너질 것 같죠. 정상 임신의 관리도 즉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몸이 너무 시달려서 제가 볼 때 쓰리콤보의 질환이 쓰리콤보로 있습니다. 하나는 자궁의 잡병류들, 근종, 성근증, 내막증 많아졌죠. 그리고 생리랑 관련된 질환들, 생리 전주근원, 생리 과다, 그 다음에 생리통, 그리고 암과 관련된 거, 캔서, 그러니까 오바리안 캔서, 브레스트,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2018년도, 작년도까지 2010년도에서부터 심평원 빅데이터를 돌려본 건데요. 이게 이제 메노라지아 관련된 상병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생리통. 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많이 올라간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거 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생리통 그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뭐 이 제도적 변화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고. 근데 월경전 증후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평활기 마이오마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거는 아데노마이오시스.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엔도메트리오시스, 오바리안 캔서, 엔도메트리얼 캔서, 브레스트 캔서. 그래서 이게 원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역습을 벗어나려면 계속 배불러 오고 애기 낳고 모유수유하고 배불러 오고 애기 낳고 줄줄이 신남매를 낳든가 남자 되든가 할머니 되든가 자궁이나 난소 없든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레나나 오럴 컨트라셉티브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자궁 근종 영양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병적인 분들은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임상한 거를 쭉 봤는데 한 1, 2cm 정도는 줄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병적으로 생리 과다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고 뭐 한 1cm 됐는데 20살이다. 이런 분들한테 권하기 딱 좋은 영양제가 아닌가 싶고요.
아직은 시크릿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임상을 미리 하고 내년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카카오나 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임상 참여단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